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온 날씨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 용수중학교 교사 정준상입니다. 예, 저는 2017년 이스쿨이 시범 운영될 때부터 시작해서 올해 7년째 이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중학교이다 보니 초등학교와 다소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선생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에 관해서 이스쿨 운영과 나이스 운영에 대한 행정 처리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뭐 이 학생 선수 관련 업무를 뭐 수년간 계속한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처음 맡고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처음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하나는 대회 훈련으로 인한 결석을 하게 될 때 출석을 인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을 선생님들께서는 지금까지 기존에 교과 선생님께서 학습지를 제공하든지 또는 온라인상에서 이 학습터에서 학생들이 수강하고 그 결과를 아마 취합해서 내부 결제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이제는 이스쿨에서 정기 학기 강의를 통해서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학생들 중 특히 학생 선수들 중에서 최저학력제에 미도달되었을 때 해당 학생에게는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한 것을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학교에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면 이제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이스쿨에서 런업 강의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스쿨 운영하는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계획 단계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운동부 또는 학생 선수 업무를 담당하신다면 2월에 운동부 연간 계획서를 수립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제 뭐 내년에 하신다면 이스쿨 운영 계획을 같이 포함을 해서 상정을 한다면 차후에 일어나는 학생들의 수업 결손 보강 계획이라든지 보고서라든지 그런 것이 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3월 살 달에 그 선생님들께서 계약을 하고 나면 아마 제일 먼저 학생 선수 현황을 파악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학생 선수가 만일 있다면 나이스 상에서 학생 선수를 등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학생 선수들의 학업 성적 관리 위원회를 통해서 최저 학력 기준 심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최저 학력 기준의 심의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게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면 과목별로 성취 기준의 미도달 비율을 의해서 그 비율이 학년 평균의 50%가 안 되면 최저 학력 미도달이다. 뭐 그렇게 정하는 학교도 있고 성취 결과의 3단계 그러니까 잘함, 보통, 노력, 요함 또는 5단계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노력, 요함, 미흡 이러한 각 단계별로 급간의 점수를 부여해서 그 점수의 합이 학년별 평균의 50% 미만이 되면 부여한 학교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성적 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선생님께서 이스쿨을 운영을 하신다면 계획 단계에서는 이스쿨을 어떻게 관리하실까에 대한 점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중학교에서는 요 최근에는 대체로 학생들에게 대부분의 콘텐츠, 교과별 단원별 콘텐츠를 제공을 해주고 학생 선수가 자유롭게 이수하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서는 일부 운동학교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만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서는 아침 자습 시간이나 또는 점심 시간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꾸준히 이 스쿨을 운영하는 그러한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만일 아침 일과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8시 반부터 한 30분간 학생들에게 지도를 한다면 그 시간은 지도교사에게 지도 수당이 부여됩니다. 그렇지만 점심시간에 선생님께서 지도를 하신다면 그런 수당이 부여가 되지 않는데요. 자, 그럴 때는 경기 지도자가, 그러니까 감독이라든지 운동부 코치가 계약상의 근무 시간에 해당된다면 그러한 경기 지도자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생님들께서는 시스템 세팅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컨텐츠 배정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스쿨은 수업 결손에 대한 해당 단원을 직접적으로 수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각기 다른 반에서 다른 교과와 다른 단원을 배우기 때문에 책임교사가 하나하나를 맞춰주기는 굉장히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에게 대부분의 많은 교과목과 단원을 일괄적으로 다 배부해주고 학생들이 직접 선택해서 컨텐츠를 듣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에 맞는 교과목을, 그리고 또 그 단원을 또 선택을 해서 들을 수 있는지 그러한 학생들의 수준을 사전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필요하다면 학생들에게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수업을 찾아가서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듣는 것이다라는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계획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책임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실천 단계입니다. 실천 단계는 이제 그 이스쿨을 운영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이스쿨을 가입을 하고 실제로 이스쿨을 듣게 되는 그런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스쿨을 가입하고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오류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 학생들의 아이디 비번을 잊어버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연구원님이 설명하셨듯이 학생들이 잊어버리고 새로 또 아이디를 만들어 버리면 컨텐츠 배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책임교사가 학생들의 아이디나 비번을 모두 기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아이디 비번을 이렇게 만들 때 일정한 양식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 이니셜, 그다음에 해당 연도, 학번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학생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다음에 교사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기도 합니다. 다음 운동부라든지 개인 학생 선수가 이제 대회 참여로 1학기에 5일간 결석을 했다면 하루에 6시간, 즉 이제 학생들은 30시간의 강좌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고 걱정하시고 또 저희가 처음에 시도할 때도 많이 걱정됐던 것은 이 학생들의 시간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그런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행 초기에 학생들에게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서 학생 선수가 대회 훈련을 다녀오면 이건 마치 루틴처럼 스스로 자동적으로 이수를 할 수 있게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우리 그 책임교사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이수 시간이 얼마큼 진행됐는지 이 부분에 확인하기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이 학습 노트를 하는지 또는 대리 수강이 아닌지 이 아이가 제대로 듣고 있는지 이러한 질적인 교육적인 접근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정리 단계는 학기 말 또는 학년 말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제 학기 말 학년 말에 선생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출결이라든지 성적 처리는 모두 학기 단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회나 훈련으로 인해서 출석 인정 결석을 했다면 그에 따른 시수 보충은 학기로 마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초등은 1년간 20일입니다. 그러면 20일이면 20일을 했다면 1학기에 20일을 했다면 1학기에 120시간을 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수 시간을 마지막에 확인을 하시고 다음 최저학력제 평가를 통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담임 선생님 또는 지도 선생 교과 선생님의 그 수업
결과를 받아서 학습성적관리위원회에 상정을 한 다음 그 학생이 최저학력에 도달했는지 미도달했는지 결과를 파악한 다음에 내부 상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중에 최저학력 미도달 교과가 있다면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해서 런업 과정을 또 개설해 주시고 또 학생이 그 완전히 이수를 했다면 다시 내부 결제까지 하시는 것이 정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학기 말 그리고 학년 말에는 성적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진급, 졸업 이러한 업무가 굉장히 많고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칫 이 부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사 감사라든지 체육 감사가 오면 반드시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잊지 않고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나이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출결 관리인데요. 나이스 체육 학생 선수 관리 탭에서 보면 학생 선수 출결 관리를 보시는 바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 보시면 학생 성명 이름에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혹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출석 인정 결석 일수와 맞지 않는다면 학생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면 해당 학생의 한 학기 동안의 모든 출결 사항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책임교사가 대회 참가로 인한 출석 결석 일수가 있다면 그것을 따로 선택을 해주시면 올바르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만일 A라는 학생이 학생 선수로서 출석 인정 결석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유로 그 학생은 출석 인정 결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보여지는 데이터가 최종의 데이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스쿨 연계 수업 결손 보충 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저학력제 평가입니다. 나이스 체육 최저학력 관리의 최저학력제 평가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중고등학교 화면입니다. 중고등학교에는 학기말 성적에 따라서 최저학력제 이수 여부가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초등학교 나이스 하면은 조금 다를 것입니다. 아마 책임교사 선생님께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결과를 근거로 해서 따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그 옆에 보면 근거 자료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근거 자료를 입력을 하신 다음 저장 결제 요청을 하면 바로 나이스 상에서 결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저학력제 평가 이후에 학생이 최저학력제 미도달이 되었을 때는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를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당 교과목의 미도달 과목을 이스쿨 12시간을 이수를 하고 나면 여기 보이시는 화면에서 이수를 했다면 이수 여부에서 버튼 Y를 클릭하시고 근거 자료로는 학기 말에 시행한 학습성적관리위원회 협의록 그 공문 번호를 그대로 입력하셔서 내부 결제 나이스상에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문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2월에 운동부 연간 계획을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서는 수립을 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때 학습권 보장이라든지 이스쿨 운영에 대해서 함께 포함을 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년 초에 학습성적관리위원회 학생 선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교사가 출석 인정, 최저학력제와 관련된 심의 사항을 설명을 하시고 그 협의록을 공문 번호를 확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차후에 학생 선수가 대회를 나갔다 하더라도 따로 수업 계획서라든지 다음에 부충학습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올해는 선생님들께서 이스쿨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쿨 운영 계획에 대한 가정통신문이라든지 내부 결제를 통해서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에게 잘 전달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후에 나와 있는 부분은 학생 선수 대회 출전 참가 보고라든지 수업 결손 보충 확인, 최저 학력제 부분은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책임 교사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 시행 규칙 개정안이 2021년 3월 23일 날 개정되었고 2024년 3월 24일 그러니까 내년 3월에 시행이 되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최저 학력 미도달 교과가 발생하면 이때부터는 그 학생 선수는 6개월간 대참저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1학기에 최저학력 미도달 교과가 생긴다면 해당 학생 선수는 내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대참여가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 비율은 해가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1학기까지 한 10% 정도 되는데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10% 그래 10명 중 1명은 최저학력 미도달 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현재 교육부에서는 최저학력제 기준 교과 그리고 미도달에 되는 성적 기준에 대해서 올해 새로운 시행 규칙을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현재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 교과를 최저학력 미도달 대상 교과로 지정하고 있는데 영어를 빼는 부분이라든지 4개 교과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최저학력의 기준을 정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학교의 그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그 절차나 이런 과정이 다소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교사가 수행 평가의 성취 도달률을 40%가 미도달되면 뭐 최저학력 미도달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교과 교사에게 권한을 이렇게 이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개정 부분은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절차적 행정적인 과정 그리고 학습권 보장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책임교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학부모와 경기 지도자 간에 이런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되어서 운동부 그리고 학생 선수 간에 마찰이 안 생기도록 잘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학생 선수 업무 관련해서 조금 더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4세대 지능형 나이스에서는 체육 지원 포털과 연계를 해서 대한체육회에 등록 선수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도 올해 1학기 동안 계속 운영해 오셨지만 학생 선수 업무를 하다 보면 학기 중에 갑자기 본인이 학생 선수고 선수 등록을 해야 된다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 학생 선수가 아니라 스포츠 클럽으로 활동하고 있다가 그 스포츠 클럽 단체에서 뭐 전국대회 출전을 위해서 학기 도중에 협회에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듯 학생 선수와 관리에 있어서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아마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눠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이스상에서 학생 선수를 적극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세대 진흥형 나이스에서는 이스쿨과 학적이 지금 연계가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나이스 상에서 이스쿨 그 학업 성과 결과를 확인할 수 없지만 내년 3월에는 이스쿨에 별도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선생님들께서 나이스 상에서 학생 선수가 이스쿨을 제대로 들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기 전에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학생 선수 업무에 대해서 어떤 점을 궁금해 하시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인디스쿨에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좀 몇 가지 뭐 잘못 안내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학생 그러니까 개인 학생 선수는 최저학력제 심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부뿐만 아니라 개인 학생 선수도 모두 최저학력제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학년 초에 학생 선수 현황 조사를 해보니 학생 선수가 아무도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최저학력제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는데 학기 중에 느닷없이 와서 선생님 저 학생 선수예요. 선수 등록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그 학생도 선생님께서 조사를 해보시고 해당 사항이 맞다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마련해서 등록을 하고 학생회에도 안내를 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개인 학생 선수가 대회 출전할 때 필요한 서류가 학교장 대회 공문을 포함해서 학교장 확인서, 학부모 동의서, 개별 학생 활동 보고서, 보충 학습 계획서 등 굉장히 많은 자료를 올려놓고 현재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계신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그 부산시 그 박창경 장사님께서 초등 출신 체육 장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다 확인을 해봤는데 현재 중학교는 그렇습니다. 학교장 확인서하고 대회 공문 이 두 가지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이다 보니 학부모 동의서는 필요하다면 올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개별 학생 활동 보고서, 보충 학습 계획서는 필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것은 이미 학생들에게 이스쿨을 통해서 대회에 참여하면 이스쿨을 통해서 일일당 6시간을 이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활동이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선생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스포츠 클럽 대회에 참여를 하는 학생이 주말 대회에 학교장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내부 결제를 하지 않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스포츠 클럽 대회에 참여한 학생은 원칙적으로 학교장 확인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스포츠 클럽 대회는 학교장 참여 신청서만 있으면 되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만일 그 주최 측에서 요구를 한다면 아마도 그 대회는 스포츠 클럽 참여 학생뿐만 아니라 개인 학생 선수도 포함되어 있는 대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대회에서는 포함되어 있는 대회에서는 주최 측에서 학교장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부 결제를 하시든지 아니면 좀 편하게 하시려면 행정실에 가면 직인 발급 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인 발급 대장에서 작성을 해주시고 직인을 찍으시면 좀 편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인디스쿨에 있는 이 세 가지의 부분에 좀 공통적인 맥락이 있다면 하나는 학생 선수의 정의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학생 선수라는 것은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종례로 따지자면 특기생과 같은 개념입니다. 운동부가 있다면 그 운동부는 모두가 다 학생 선수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야구부가 있다면 그 야구부 전체는 운동부로서의 학생 선수입니다. 그런데 야구와 비슷한 리틀 야구라고 있습니다. 그 리틀 야구는 한 학교에 모든 학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학교에 포함되어 있는 선수단입니다. 그럼 그 리틀 야구 선수는 바로 개인 학생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 선수에 대한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런데 야구를 하는데 리틀 야구도 아니고 운동부도 아니고 그냥 클럽에서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한 학생은 스포츠 클럽 참여 학생입니다. 선생님들 학교 안에서도 티볼이라든지 야구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은 학교 스포츠 클럽 참여 학생입니다. 근데 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한다면 그 학생은 지역사회 스포츠 클럽 참여 학생입니다. 그 학생들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하나도 관계가 없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두 가지의 관계는 서로 또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 스포츠 클럽에 참여하는 학생이 그러니까 일반 학생입니다. 일반 학생이 그쪽에서 너무 잘해서 그 클럽에서 너 잘하니까 전국대회 같이 한번 나가보자 해서 전국대회 나가서
나가기를 위해서 클럽에서 대한체육회 소속 클럽 협회에 등록을 하면 그 스포츠 클럽 학생, 즉 일반 학생은 그때부터는 학생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학생 선수를 하다가 운동을 포기를 한다면 그 학생은 다시 일반 학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조금 명확하게 해주시면 업무에 있어서 조금 더 간소화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7년째 이스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선생님들께서도 이스쿨을 앞두고 어떠한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될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2017년 초기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좀 잘 안 듣고 그다음에 대리 수강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지금은 학생들이 이스쿨을 듣는 것을 아주 당연시하게 되고 네,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뭐 저 역시도 일일이 공문서를 떼 가지고 내부 글자를 서류정으로 스캔해서 올리는 일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편하고 자연스러워졌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마 한국교육개발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니까 많은 의견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